연예인이 참 뭐 좋은 일로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은 배우 하정우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던 하정우 씨의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하여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늘 죄송하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예. 겸허히 봐드리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1심 선고 후, 즉 법원의 선고 후에 나와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홍종선 기자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선고 공판 있었던 곳에 이제 현장 가 계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만약에 지난번 그 구형했을 때 검찰의 구형과 이번에 재판부의 1심 이 차이에 대해서 이외 변호사님들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또 연예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한 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프로포폴 투약이 피부 미용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조금 시각차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구형할 당시에 검찰은 피부 미용 시술에 필요로 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 프로포폴 투약이 실제로 피부 미용 시술에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 피부 미용은 그냥 핑계이고 그냥 프로포폴 투약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네. 대중의 눈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의 선고문을 판결문을 보면 네. 이 피고인은 애초 이 피부 미용 이 시술 이해 목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고 또 이 19번의 이 투약에 대해서도 실제 이 하정우 씨가 투약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게재돼 있다는 거예요. 진료부에. 그래서 어떤 정확한 투약 양도 이거를 말하자면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정우 씨 측에서 가장 반길 대목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의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만약에 프로포폴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피부 미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투약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 의존성이 없다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가 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은 대중이 프로포폴을 좀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엄중하게 어떤 경고를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재판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그런데 지금 언론들에서는 지금 선고 형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 하정우 씨 같은 경우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정식 재판까지 열어야 했을까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홍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도 이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 소위 말하는 구형량 벌금 액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하정우 씨는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로포폴의 위험성이나 경각심 같은 거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벌금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실관계가 물론 피부 미용을 위해서 쓰였지만 일단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진료 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자백을 이제 검찰 단계에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검찰 구형보다는 높은 선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뭔가 계속 입장을 얘기하면서 재판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제 선고 재판은 빨리 끝났다면서요? 정식 재판이 단 한 번의 공판기일만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정우 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피고인 측에서 뭐 새로운 증거 신청이 없으면 일의 길로 이제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정우 씨는 검찰 단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가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자백하고 선처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었던 사건이고요. 네. 이 피고인이 요청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거나 양형 고민을 위해서 기일이 열렸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억울한 점을 항변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배경은 뭘까요, 홍종선 기자님? 사실 뭐 따지고자 한다면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들어갈 때 답이 들어있어요. 팬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또 그동안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이 대중과 가족, 또 영화 관계자들, 이 업계의 관계자분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사실 이미 영화 촬영을 다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보스턴 1974가 있고 봄에 촬영을 마친 야행이 있고 지금 촬영 중인 수리남이란 드라마가 있고 앞으로 찍어야 되는 피랍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정우 씨가 굉장히 죄송함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네. 지금 이거저거를 따지기보다는 고개 숙여 사과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는 본인의 약속 지켜질지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